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성주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에서 지금 이 5G, 현재 4G를 넘어서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 뭐 지금은 5G로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이밍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걸 소개를 하고 뭐 곁들여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위에 윗부분 거기 보면 R&D를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11년 이후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애트리 중심으로 해서 가이스도 참여하고 있고, 민간에도 뭐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쪽 5G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랩 상황이지만 성공을 했다, 일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뉴스를 접했을 텐데, 뭐 정부 쪽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국책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외에 얼마 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기가 코리아 사업 안에서도 지금 5G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국책 R&D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있는 5G 포럼 부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 아까 발표하셨던 그런 어떤 텔코, 그 다음에 리서치 하시는 연구계,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어떤 매니팩처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5G 포럼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단이 구성이 돼 있고, 뭐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 활동이 지금 대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쪽, 기술, 그 다음에 주파수 쪽,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 협력, 이건 이제 글로벌 협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이게 느슨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5G에 대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큰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오늘 제가 이 전자신문 측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음 이 세대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토론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뭐 이러한 논의를 종합을 해서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5G 세대를 준비를 하고 앞으로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 이거 5G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팔로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이커,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와이브로라고 하는 우리 소중한 경험을 한 적도 있고 해서 5G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크리에이트 해 나갈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기획단을 최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 저희 정부, 연구계, 학계 참여해서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5G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 가지로는 표준화 쪽인데요. 뭐요 직전에 있었던 R&D 쪽은 지금까지 쭉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조동훈 교수님이나 얘기할 건 없고, 표준화 쪽에 지금 2G, 3G, 4G, 지금 5G 이쪽에 와 있는데 ITU-R에, 그러니까 워킹 파티 5D에서 지금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대략 한 2015년까지 비전,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나 프레임워크나 그 다음에 주파수 문제, 그 다음에 상세한 그런 어떤 이 기술 표준화는 아마 한 2015년 이후, 그러니까 내후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규격 작성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2020년경에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뭐 현재 전반적인 큰 하나의 동향이고, 요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혹시 오신 분은 계시겠지만 윤 차관님이 중국에 가셔서 중국에 5G 프로모션 그룹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MOU를 맺어서 중국 측하고 같이 이쪽 5G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자. 그래서 매년 우리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중국의 그쪽 5G 그룹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금 5G를 기술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근데 어차피 10억, 13억 인구라는 큰 부분이 있고 후아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과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 일본도 도코모 쪽이지만 민간 레벨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한중일 5G 포럼이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원래 얼마 전에 저희 서울에 있었습니다. 동경과 베이징 왔다 갔다 하면서 민간 차원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12일, 13일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그쪽에 일단은 IEEE 쪽에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5G 관련해서 저쪽 그 뭐 공식적인 일종의 협력 회의,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술적인 전문가 레벨의 협력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어떤 채널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미국과 어떤 5G 분야 협력이 있고, EU 분야도 얼마 전에 EU 팀들이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하시는 그쪽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메티스 쪽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컨택을 해서 같이 코워크를 하자. 조만간에 대통령이 EU 유럽 국가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문 국가들을 뭐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무튼 그런 국가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국가들하고도 나름대로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 어떻게 갈지는 아직은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글로벌 협력 분야에 정부가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5G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활동을 말씀을 드렸고, 관련은 되지만 아까 장석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비저닝 부분, 뭐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금 관련되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어제 저희들이 ICT 분야에 앞으로 한 5년 정도 우리 한국 정부가 한 8.5조 정도를 들여서 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기술을 한 10가지를 추렸습니다. 여기 조동호 교수님이 그동안 진짜 한 6개월 동안 한 100여 명이 넘는 분들하고 작업을 해서 한 10개 기술을 좀 초이스를 했는데, CPND,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쪽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시큐리티,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당연히 이 네트워크 쪽은 5G가 메인 하나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앞으로 미래부에서 ICT 관련한 R&D는 이 10대 기술 중심으로 모든 예산이나 자원이 배분될 겁니다. 일단 5G 외의 네트워크 쪽은 스마트 네트워크,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쪽으로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쪽은 홀로그램도 지금 뭐 에버랜드에 가보시면 초보적인 그런 홀로그램이 지금 싸이 맞춤이 나와 있지만 제대로 된 건 아니고, 아무튼 홀로그램 부분하고 그다음에 참여형 콘텐츠 한 2개가 선정이 됐고, 플랫폼도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oT,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이 간단하게 개념을 주셨던 IoT 플랫폼,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3가지가 됐고, 디바이스 쪽이 어떤 감성형,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오감을 활용해서 상하인지도 할 수 있는 감성형 단말, 그다음에 지능형 이렇게 융합 모듈, 마지막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한 10개의 기술을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뭐 자원도 집중 투자를 했으면 쉽고, 민간이나 학계나 같이 5G처럼 아직은 기초나 개념 연구에 있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상당히 아직은 이렇게 기초 기반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 그쪽 초이스된 표준화되고 있는 어떤 그 기술에 집중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ICT 분야의 CPND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갈 건가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 어떤 10개 기술 이런 부분을 좀 드라이브하는 조직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ICT R&D는 좀 코디네이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지금 흩어져 있어서 좀 모아볼까 합니다. 지금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라 그래서 조금은 과거에는 R&D 쪽에 관한 포커싱이 많았다면 이번엔 좀 기술 성과, 사업화하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기능을 좀 많이 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11분의 CP, 과거의 PM이라고 하는데 뭐 그분들도 이쪽으로 모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이나 학계와의 어떤 가교 역할, 그다음에 이 연구소들, 그다음에 해외의 어떤 기술 개발 관련 협력 활동을 이 새로 만들어질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창조경제 부분입니다. 뭐 사실 이쪽 5G 부분하고는 전혀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지금 미래창조부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이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URL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 creativekorea.or.kr입니다. 창조경제의 포털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창조경제의 모든 다큐멘테이션, 여러 가지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creativekorea.or.kr, 뭐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셔도 아마 될 텐데, 아직은 이쪽 이 모바일 환경에는 글자도 작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멘토가 많습니다. 지금 한 2천여 명이 넘게 멘토가 등록을 했고 아이디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게 요즘 뭐 모호하다고 말은 말이 하지만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했던 것, 어떤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경제.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요. 뭐 기왕산업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개념이다. 뭐 그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뭔가 비즈니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 뭐 이게 창조 경제가 아닐까. 저희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농업 분야에, 뭐 어떤 이 자동차 분야에, 뭐 다양한 어떤 융합 분야에,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창조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 말씀했던거나 동영상이라든지 클립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한번 뭐 궁금한거나 있으면 글을 올리셔도 되고 또 그걸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뭐 이렇게 교육용이나 어떤 이 이해 뭐 이렇게 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G 분야는 뭐 저희 미래부 특히 ICT 저희 2차관 쪽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어젠다이면 틀림이 없고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한번 5G란 대략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뭐 거기에 많은 어떤 관심과 또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분야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여기 앉은 분들 아니라 사실은 이건 뭐 글로벌 어젠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지나 참여, 관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5G 분야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은 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파수 대역 확보도 안 됐고 근데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국 하나에 모여서 조그마한 물줄기가 되고 그게 100명, 1000명, 10,000명 뭐 한 1억 이쯤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모아진다면 주파수 대역부터 해서 나름대로 어떤 코어단, 나름대로 액세스단, 서비스나 그런 분야에서 그 정도까지 아이디어가 모아지면 결국 한두 사람이 아이디어나 꿈이 현실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현실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